렉비오는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1년에 2번만 투여해도 되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내원해서 의료진이 직접 투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여 실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요. 즉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6개월 동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약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인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만큼 제 병원에도 건강검진 하고 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 꼭 먹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약의 부작용은 없나요? 세 번째로는 식사랑 운동 조절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아마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저희 가족에게 이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운동선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뇌졸중까지 있으셨고 어머니는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결혼한 초반부터 남편은 고지혈증, 그리고 전당뇨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혈압도 이제 생겨서 치료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검진에서는 저희 남편의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아무래도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몸을 굉장히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영양제 먹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 먹는 건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기야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스타틴 제제도 같이 제가 영양제에 섞어서 한번 줘봤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지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평소에 감기랑은 굉장히 증상이 조금 달랐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짝 스타틴만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괜찮아져서 이게 감기였을까 약 때문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얼마 지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스타틴을 넣고 약을 줘봤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살 기운, 굉장한 피로감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호소를 해서 약을 또 뺐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서 혈압과 당은 조절을 하고 있지만 콜레스테롤만은 아직도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제의 첫 번째는 바로 스타틴입니다. 이 스타틴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효과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고 심혈관계와 내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일부 환자에게서는 피로감, 그리고 근육통, 그리고 몸살 같은 어떤 전신 증상 이런 이상 증상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그런 원리를 보면은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서 근육에 있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런 근육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틴을 복용하시고 너무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아예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를 같이 복용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모두 다 해결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고지혈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계세요.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남편처럼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정말 위험한 수치이기는 한데 약을 못 먹는 환자군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지속해야 되긴 하지만 기존 치료의 요법이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좀 심하신 분들은 치료를 그래도 중단을 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이 렉비오 같은 주사제로도 꾸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렉비오는 siRNA 기반의 치료제인데요. 즉 단백질이 아니라 RNA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렉비오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기본 흐름, 즉 센트럴 도그마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DNA에서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RNA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 바로 PCSK9인데요. 이 단백질이 많아지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잘 분해되지가 못해서 이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렉비오의 핵심이 바로 이 PCSK9 단백질의 설계도, 즉 그 RNA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이 단백질이 나오기도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바로 차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NA에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을 관여하는 이 렉비오 때문에 결국에는 PCSK9 단백질이 차단이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렉비오는 기존의 약물과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치료인데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siRNA 치료제는 2006년에 이미 노벨의학상 그리고 생리의학상 수상 후에 만성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의 이런 치료제로 개발이 이미 되고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치료제는 렉비오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콜레스테롤 치료에서도 유사한 기전의 주사제들이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치료제들이랑 렉비오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정리하자면 그 렉비오는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1년에 2번만 투여해도 되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내원에서 의료진이 직접 투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여 실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요. 즉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6개월 동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약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실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스타틴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고위험 환자에게는 그래도 이런 주사 치료가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 네. 같은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제 약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수혜자가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렉비오를 하면 좋을까요? 렉비오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스타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복용 지속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분들, 그리고 LDL 수치가 너무 높거나 기전이 조금 달라서 기존의 약으로는 잘 조절되지 않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강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고위험에 속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약 복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 스타틴 제제는 저녁에 복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쁜 직장인 분들은 그 저녁 시간을 맞춰서 약을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빼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주사제의 선택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 그래서 이 RNA 기반 주사 치료제가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미래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높은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하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남편한테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이 힘들다면은 이제 약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치료 옵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조금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들었다면은 그냥 뭐 조금 높겠지 아니면 다들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은 미리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조기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라이프 케어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